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단기적인 반등이 좀 한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반등은 아마 곧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BOJ 같은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BOJ 같은 경우가 일단 사실 YCC를 거의 없애는 발언을 했었죠. 1% 살짝 넘어가도 이렇게 용인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는 거의 0.95%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BOJ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을 불어 넣어줬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거는 당연히 글로벌 증시에는 악재가 될 거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볼린저 200으로 봐도 그렇고 하단에 이제 거의 다였기 때문에 1차적인 하락은 오늘로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1, 2, 3, 4, 5일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물론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물음표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저는 조금 더 크게 좀 강력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는 이 시점에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를 혹시 못 판 게 있다면 매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먼저 좀 순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한 1.4% 하락이 있었고요. 장 초반엔 미증시 올라간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8% 크게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계속 좀 2차전지 쪽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중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개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이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1,100억,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일단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S&P는 숏 포지션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아예 이제 롱으로 돌아섰네요. 이제 그래서 롱 포지션으로 좀 돌아섰고, 다만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롱 포지션이 좀 크게 감소를 하는 그런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선물 만기로부터 보면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한 3.4조 매수하고 외국인은 거의 외국인 한 3.8조 지금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연초부터 매수했던 거 외국인 다 지금 되돌리고 있는 추세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의 영향도 있고 증시도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빠져야 될 길은 저는 더 많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더 안 좋아서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시계열도 그렇고요. 그 다음 신용잔고도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 똑같이 보이고 있다, 똑같이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거의 한 7천억 정도 하락하면서 신용잔고가 한 17.2조 정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시가 빠지면서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페드 모델과 일드갭, 이제 일드갭 보면은 이제 레벨이 이제 여전히 고평가 레벨이죠. 이게 낮을수록 고평가인 건데 여전히 아직 좀 비싸 보이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으로 봐도 이제 일드갭이나 뭐 페드 모델이나 뭐 둘 다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일드갭 봐도 뭐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피 S&P 페드 모델로 봐도 뭐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이제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PBR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내려오고 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ROE 같은 경우에 높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미국 쪽은 좀 조정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미국 주택 가격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 상업용 코어 같은 상업용하고 이제 미국 상업용 전체랑 코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좀 PIR이 좀 낮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는 좀 PIR도 상당히 주택 부분 높은 편이다 보여집니다. 뭐 이제 금은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좀 금이 지금은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뭐 볼 수 있겠죠. 뭐 거의 뭐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BOJ 얘기부터 이제 가면 일단 뭐 ECB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대출을 줄이면서 좀 자산 감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확연하게 ECB는 좀 자산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나머지도 그렇고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BOJ가 있었죠. 금정이가 12시에 있었고 그래서 자산 매입 같은 경우 허들을 원래 1%를 좀 타이트하게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가 3개월 전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그냥 꼭 뭐 1%가 아주 뭐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뭐 사실상 뭐 이제 내년 가면은 1월 가면은 이제 YCC 결국 없애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부어준 게 결국 BOJ의 역할이었는데 이 시기 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겠다. 결국 글로벌 증시에 당연히 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실질금리는 뭐 높은 수준에서 뭐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뭐 BEI 같은 경우에도 뭐 저번에 이제 좀 2년물이 많이 튀었었고요. 이제 이팔 전쟁 영향으로 지금은 약간 좀 횡보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통화 승수 높아지는 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전주 대비 증감을 보면은 일단 지준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한 920억 달러 감소하는 게 아무래도 뭐 좀 증시에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TGA 같은 경우에는 한 745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RRP 같은 경우에는 한 45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일단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증시에 압박을 주고 있어 보이고요. 뭐 연준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253억 달러 정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뉴욕 연은에서도 뭐 발표를 했지만 이게 보시면은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안 중요한 거를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반복되더라도 뭐 계속 중요한 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랑 지금 이 지준하고 RRP 합친 거 대비 GDP가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는 약 20%를 하회하는 게 관건인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거고 이것도 뭐 못해도 얘도 여기까지는 빠져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뭐 사실 이제 신용 위기가 이제 발생할 거예요. 이 지준이라는 게 사실 줄면 줄수록 GDP 대비해서 신용 위기가 발생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얼마나 값싸냐, 돈이 얼마나 이제 비싸졌냐, 이제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지금 돈이 상당히 좀 값쌌던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았었고, 이 시기에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 시기에 점점 돈이 이제 비싸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금리도 튀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뭐 나머지 오늘 뭐 매크로 쪽은 그냥 뭐 매번 얘기를 드리니까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뭐 기술적 지표들 그냥 추세들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여전히 일단 국고들은 국고 3년이나 10년이나 미국채 10년이나 일단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하방 추세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제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추세가 조금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는 보여집니다. 뭐 달러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중립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롱 추세인데 RSI는 좀 과열인 것 같다. WTI는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 삼전 애플 내려가고 있는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이제 좀 추세론적으로는 보여지고, 뭐 국고 3년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타고 가고 있는 상황. 요게 이제 결국 언제 내려오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슬슬 뭐 내려올 때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계속 잘 타고 있긴 합니다.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일단 좀 타고 가고 있긴 하고요. 근데 뭐 영원히 타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미국채 10년 좀 타고 가다가 이제 조금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직 빨간색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200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타고 가다가 약간 이제 좀 이탈할 모양새도 보이고 있긴 하죠.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뭐 타고 가다가 이제 좀 내려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한 번 좀 위험 자산 선호가 조금 단기적으로 전 좀 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달러 모습을 봐도 그렇고 금리를 봐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전이랑 애플이랑 맞서는 뭐 사실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여기서 하면서 좀 반등의 씨앗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여기도 그렇고 걸쳐 있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롱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요건 여기 올라가는 그때까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추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뭐 일단 추세가 뭐 다 이제 사실 하방 추세로 거의 돌아섰죠. 주봉들 빼고. 그래서 뭐 국내 쪽은 특히나 뭐 조금 더 심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뭐 RSI도 그렇고 뭐 슬슬 뭐 거의 바닥에 왔다고는 보여집니다. 뭐 주봉이 뭐 이 정도 내려왔으면 뭐 사실 이제 뭐 거의 바닥에는 근처에 다 와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냥 뭐 간만에 이제 추세의 강도들 보면은 많이 내려왔죠. 이제 이게 밑일수록 숏이고 위일수록 롱인 건데 뭐 다들 이제 슬슬 다 하방 추세로 추세 자체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이제 120분봉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도 모여지고 있긴 해서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좀 근데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건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도 뭐 반등을 한번 보일 그런 레벨이지 않나 이제 보여지고요. 뭐 이제 일봉으로 봐도 벌어지고 이게 또 들어오면 이제 좀 내려오고 반등의 모습이 뭐 나타날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S&P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주봉도 뭐 마찬가지여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분봉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넘어가진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려와도. 그래서 뭐 여기 벌어지고 여기 이제 모이고 해서 떨어지면은 뭐 RSI도 그렇고 이제 슬슬 좀 반등의 모습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200일로 봐도 이제 뭐 과거 빠졌을 때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빠질 것 같은데 한번 단기 반등 이후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일봉으로 봐도 뭐 똑같습니다. 벌어지고 모이고 특히 이제 200일 여기까지 그냥 모이는 게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거의 극단까지 벌어졌거든요. 볼린저가 여기서 뭐 계속 더 벌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이제 밸류가 뭐 비싸더라도 반등했다가 빠질 거거든요. 이제 뭐 그 정도 레벨까지는 좀 와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결국에 이게 1, 2, 3, 4, 5로 지금 빠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지금 하락했던 구간 약 60 영업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돌림을 살펴보면은 제가 뭐 입력은 해놨는데 그래서 한 323에서 뭐 최대 한 334를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되돌림 기간은 약 한 23영업일에서 한 37영업일 정도 돼 보인다. 약 뭐 거의 한 달을 좀 넘는 기간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냥 추정이 되는 거죠. 꼭 그렇다는 아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그냥 1, 2, 3, 4, 5인 모습이고 여기 안에서 1, 2, 3, 4, 5가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이게 1, 2, 3, 4, 5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그냥 1, 2, 3, 4, 5까지 결국은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안에서 사실 모양이 조금 꽤나 잘 맞긴 하거든요. 이게 1, 2, 3, 4, 5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뭐 오늘이 바닥이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똑같이 반등은 이제 할 텐데 오늘 이 저점이었잖아요. 여기도. 그럼 뭐 요 같은 경우에는 한 1341에서 한 1462까지 해서 24에서 이것도 똑같이 한 40영업일 정도 반등을 아마 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겹치기는 해요. 사실 미국 쪽은. 그래서 이건 뭐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만약에 이게 1, 2, 3, 4, 5다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1, 2, 3회 1, 3회 2, 3회 3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정황상 일단 1, 2, 3, 4, 5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확률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일수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바닥이었다고 치면 66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66일이면은 뭐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67일인가요? 제가 뭐 잘못 입력했나? 볼까요? 60, 선물이 67일인가봐요. 이게 선물로 입력해놔가지고 선물로 보면 한 67일 되거든요. 뭐 하루 더 돌았나 보죠. 이게 선물이니까 선물로 보면 한 67일 정도 되네요. 그래서 선물로 봤을 때는 뭐 한 26영업일에서 41영업일까지 올라갈 것 같고 뭐 상승폭은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기가 바닥이 나는 가정하에서죠. 이게 1, 2, 3, 4, 5여서 되돌림 반등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다는 가정하에서 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뭐 똑같은 거죠. 나스닥도 결국은 한 28일에서 44일 그래서 뭐 14,870 정도에서 이제 15,320 뭐 그 정도까지도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뭐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단계도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 여기가 좀 돌파를 하긴 했는데 뭐 일단 여기 전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은 뭐 딱히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변동성 오늘 뭐 하락하면서 높아졌지만 변동성도 전고점을 넘지 못했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좀 뭐 내릴 때도 전 되지 않았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빅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필라델피아도 그냥 이게 1, 2, 3, 4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법칙으로 안 맞는 건 있어요. 이게 1이랑 4가 겹치기도 하고 3이 뭐 제일 길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하고 4, 이 5보다는 길어야 되거든요. 둘 중 하나보다는. 근데 이제 제일 짧은 파동이 되면 안 되긴 해가지고 이제 그게 딱 명확하게 지켜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다시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는 요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숏은 또 오히려 진입인 거겠죠. 그러니까 100을 먹을 생각보다는 좀 안전하게 한 70을 먹는다는 뭐 그런 마인드로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뭐 금정이가 사실 뭐 그렇게 쇼크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뭐 이 정도는 그냥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상이 돼도 나중에는 이제 악영향을 당연히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냥 반등하는 요인으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얘기는 안 해드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 2.9로 둔화는 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미국 금리는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FOMC도 목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뭐 FOMC로 넘어갑니다만 오늘 금정이가 이제 12시에 있었고 아이고 금정이가 12시에 반에 있었죠. 이제 있었고 이제 FOMC 같은 경우가 이제 3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상황상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올라가야 될 자리여서 뭐가 됐든 간에 좀 비둘비둘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약간 좀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올라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좀 그렇게 보여지고 뭐 항상 일단 뭐 추세는 여전히 하락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는 추세가 아직 좋진 않고요. 뭐 사실 좋은 증시는 뭐 하나도 없습니다만 상해 종합도 뭐 그나마 이제 단기 반등이지만 추세는 여전히 좀 꺾여 있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에서 꺾이면서 무너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후행 스팬 깨지면서 뭐 솔직히 한번 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후행이 여기서 꺾이는 순간 뭐 사실 이미 추세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내려왔죠. 그리고 볼륨 저변도 상당히 모여있죠.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서 결국 위든 밑이든 좀 확 튈 것 같긴 한데 어디냐겠죠 사실. 근데 좀 하방으로 한번 갔다가 뭐 위로 튀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인데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까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 자체는 좀 내려오고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슬슬 좀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RSI 봐도 그렇고 단기적인 좀 조정은 좀 보일 자리가 된 것 같다. 뭐 90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슬슬 그래 보이고 미국 70년도 일단 전원선은 좀 하회한 모습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볼린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단에 딱 닿여 있잖아요. 이제 이러기가 뭐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200일 하단까지 닿는 게 완전 하락 추세 쭉 했을 때 아닌 이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되돌림하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타고 가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면 RSI도 워낙 낮기도 하고요. 아마 아주 매우 단기, 초단기 반등 정도, 그러니까 막 한 달인 거죠. 이 정도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절대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좀 한번 반등할 때 오히려 이제 좀 이익 실현이든 그냥 뭐 손절을 치시든 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